2층의 천국. 다케자와 에이지는 2년 가까이 요양소에 입원해 있었지만 병세는 도무지 좋아지지 않았다. 입소 환자의 권유로 하이쿠 잡지에 투고도 하는 등 한때는 구작에 열중한 일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것에도 진력이 났다. 회복의 희망이 없어져 가자 요양 생활에서 느껴지는 것은 권태와 절망뿐이었다. 요양소는 바다 가까이 소나무 숲속에 있는데 도쿄에서는 2시간이 걸린다. 사치코는 한 달에 2번 이곳을 찾아왔다. 매달 1일과 15일, 가오빈 인쇄소가 쉬는 날이다. 영업 상태는 어때? 에이지는 아내 얼굴을 보자 맨 처음에 물었다. 10년이나 경영을 해왔으니 신경을 쓰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사치코는 영업 실적을 숫자로 메모까지 해서 보여주었다. 매상 외상값에서 종이값, 잉크값, 활자값, 기계 소모비, 수리비, 외판원 1명, 직공 5명, 급사 2명의 월급, 잡비, 기타를 공제한 것이 생활비와 에이지의 요양비로 충당된다. 1일에 면회를 올 때면 반드시 지난달의 수지 계수를 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 여자 손으로 잘 해내고 있네. 남편은 칭찬했다. 다달이 흑자였다. 당신이 안 계셔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어요. 사치코는 말했다. 고마워. 내가 있을 때보다도 성적이 더 좋은데. 아니에요. 당신이 돌아와 주시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오직 죽어라 하고 경비를 추리고 있을 뿐이에요. 여자 힘으로야 그런 소극적인 일밖에 더 할 수가 있나요? 거래선인 회사나 상점도 당신이 돌아다니고 있겠지? 미야케 씨 혼자로는 손이 모자라요. 전화가 걸려오면 제가 자전거로 달려가요. 나간 김에 가까운 곳을 돌아오곤 하고요. 모두 동정을 해주는지 잘들 해주고 있어요. 다른 인쇄소하고 경쟁이 되더라도 단가가 별로 다르지 않으면 우리한테 주시더군요. 장사에 익숙해졌구만. 당신은 머리도 좋고 애교도 좋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2년 동안에 요령을 알았다고나 할까요? 요즘은 복잡한 견적도 망설이지 않게 되었어요. 다만 요즘엔 장기 어음을 받기 때문에 지불이 좀 곤란해졌어요. 부부에 있어선 장사 이야기도 하나의 즐거움이었다. 별로 큰 돈벌이는 아니었지만 적자보다는 나았다. 나도 당신 덕분에 편안하게 누워있는 셈이로구먼. 에이지는 베개에 댄 얼굴을 비스듬히 돌려서 옆에서 과일을 깎아주고 있는 사치코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 2, 3개월 전부터 에이지는 무슨 말을 들어도 개운치 않는 얼굴을 하고 있다. 이전처럼 눈도 빛나지 않고 무기력하게 천장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다. 사치코, 난 이제 집으로 가고 싶어. 어느 날 찾아간 사치코에게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여기 누워있으나 집에 있으나 마찬가지야. 2년 동안 견뎠지만 아직도 이런 상태잖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병에는 성급해서는 안 돼요. 마음 편히 요양하시면 돼요. 당신보다 3년이나 4년도 더 오래 여기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치코는 반대했다. 그런 장기 환자는 벌써 가망 없는 사람들이야. 남편은 눈살을 찌푸리며 웃었다. 어차피 그런 축에 들 바에는 집에서 누워있고 싶어. 기계 소리를 듣는 편이 아직도 나에게는 활기가 돌아오거든. 장사만 해도 그래. 내가 누워있기는 해도 당신의 의논 상대는 될 수 있어. 장사 쪽은 괜찮아요. 이제까지처럼 어떻게든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보다도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이꾸라도 좀 지으면서 차분하게
요양하세요. 내가 한 달에 2번 오는 것이 심심하시다면 3번이고 4번이고 더 자주 올게요. 사치코는 남편을 타이르려고 했다. 에이지의 머리카락은 버석버석하게 말라있고 콧대는 뾰족하게 야위었으며 눈만이 반짝이고 있었다. 아니야, 매일 당신하고 같이 있고 싶어. 남편은 농담 비슷하게 말했다. 그야 저 역시 그렇죠. 하지만 곤란해요. 그런 무리한 말씀을 하시면요. 무리가 아니야. 이 네모난 병실에 2년 동안 갇혀 있어 보라고. 어지간히 진력이 나지. 창문으로 보이는 경치는 매일 똑같지. 아침에 눈을 뜬다. 하, 오늘도 이것을 쳐다봐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해. 하루에 몇 번씩 간호사와 의사가 방문을 하지만 모두 다 같은 얼굴들이야.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읽는 책은 환자들끼리 바꿔봐도 사흘이면 한 권도 안 남아. 그 뒤는 천장을 쳐다보는 거야. 인간의 감수성만 낡아질 뿐이지. 나는 이런 데서 죽고 싶지는 않아. 죽다니요. 사치코는 말을 삼켰다. 얼빠진 눈으로 남편을 응시했다. 여보, 괜찮아. 당장 죽지는 않아. 다만 이런 데 갇혀 있으니까 밤중에 눈이 떠지면 쓸데없이 앞일을 생각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나한테 필요한 건 기력이야. 이러다간 정신적으로 약해져서 병은 더욱더 악화되고 말 거야. 하지만 여기는 공기도 좋고 치료도 완벽하잖아요. 집은 먼지투성이고 치료도 충분히 할 수가 없다고요. 치료는 전속 간호사만 붙여주면 여기하고 큰 차이가 없어. 그야 아래층에서 공장의 종이 먼지 같은 것이 올라오겠지만 환기만 잘 해주면 돼. 아무튼 나는 이 요양소에 있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됐어. 기분이 침울해져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귀로 인쇄기의 소리를 듣고 당신 얼굴을 늘 보고 이 장사 쪽에 지시까지 하게 되면 기운이 날 것 같아. 활기가 뭐 별다른 건가? 그런 게 활기지 뭐.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바로 그거야. 생각만 해도 기운이 날 것 같아. 사치코, 부탁이야. 여기서는 기분부터 죽고 말 것 같아. 남편은 애걸하다시피 역설했다. 옛날부터 말을 꺼내면 굽히지 않는 사람이었다. 15년간 함께 살아오며 사치코는 남편의 이 성질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가 없었다. 그 사실이 그녀 의식의 어딘가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미점인 동시에 또한 결점인지도 몰랐다. 2개월 후 결국 사치코가 남편의 주장을 들어서 퇴원시킨 것은 그 결점 쪽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요양소를 퇴원한 날은 추운 날이었다. 에이지는 차 안에서 몇 장이나 두꺼운 담요에 쌓여 밖에 흐르는 풍경을 아이처럼 신기한 눈으로 기쁜 듯이 두리번거리며 보고 있었다. 그런데 외광을 받자 입술에 윤기가 없고 피부가 빛을 잃어서 털구멍이 초라하게 눈에 띄었다. 사치코는 그것을 보고 후회했다. 차를 다시 요양소로 돌릴까 하는 충동이 치솟았다. 결국 자기 집 2층에 눕게 되자 남편은 눈을 가늘게 뜨며 좋아했다. 손뼉을 칠 것만 같았다. 아, 정말 좋다.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이 기분은 나처럼 2년이나 다른 데서 누워있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야. 아래층에서 종이를 두들기는 기계의 소음이 울려왔다. 직공의 이야기 소리가 들려온다. 이거다. 바로 이거야. 내가 꿈속에서도 듣고 싶었던 건 바로 이거야. 아, 정말 좋다. 뭐라 말할 수가 없네. 기운이 날 것 같아.
사치코, 고마워. 남편은 이불 속에서 이렇게 들떠짓거렸다. 다행이에요. 하지만 난 걱정스러워요. 사치코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뭐가 걱정인데? 왜냐하면 요양소에서 도중에 무리하게 퇴원하셨잖아요. 그쪽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걱정하셨고요. 괜찮아. 남편은 장담했다. 그런 무미 건조한 곳에 누워있기보다 이쪽이 훨씬 기분이 상쾌하다니까. 병은 정신적인 것이라고도 하잖아. 뭔가 지금부터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당신도 줄곧 옆에 있고 말이야. 그야 나도 기쁘죠. 근데 왠지 걱정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괜찮겠어요? 그렇게 좋아하셔도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괜찮아. 당신이 그토록 걱정스러우면 전속 간호사를 좀 붙여줘. 그렇게 하면 입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니, 나만 전적으로 간호해 줄 테니까 요양소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을지도 모르겠네. 남편은 말했다. 물론 사치코는 그럴 작정으로 있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외판원인 미야케가 기다리고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주머니, 주인 양반의 병세는 어때요? 벌써 데리고 오셔도 괜찮으신 거예요? 미야케는 50살인데 오사카에서 와 있었다. 사실 좋아져서 돌아오신 게 아니에요. 사치코가 설명하자 미야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야 주인 양반의 기분은 알겠지만 너무 빠른 게 아닐까요? 그럴 때가 아닌 것은 사치코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에이지가 우겨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남편의 주장보다도 그 정상에 진 것이다. 요양소의 의사는 못마땅해 했다. 사치코의 요청을 무모하다고 말했었다. 그렇다면 얼마나 요양소에 있으면 완쾌되겠느냐고 사치코는 물었다. 만약 그 질문에 의사가 어느 기간의 일자를 직접 말해 주었더라면 그녀도 무리하게 남편의 주장대로는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의사의 대답은 애매했다. 침묵이나 다름없는 그 대답이 사치코로 하여금 남편을 데리고 올 결심을 굳히게 했다. 같은 값이라면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사실 남편의 말대로 절망감을 안고 요양소에 누워있는 것보다는 집에 가서 기운이 생긴다면 의외로 회복의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고 사치코는 생각했었다. 사치코는 가냘픈 그 희망에 매달렸다. 사치코는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파출 간호사 소개소를 찾았다.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전화를 2대 가진 모임이 있었다. 전화를 2대나 가지고 있는 데에 믿음직했다. 제법 우수한 간호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전화를 걸어보니 처음에는 접수 보는 듯한 여자가 나왔다. 용건을 말하자 다른 사람을 바꿔주었다. 제가 모임을 다스리고 있는데요. 무슨 병원이십니까? 상대방의 회장이 물었다. 사치코가 설명하자 병세에 대해서 여러모로 더 질문을 했다. 병세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모양이었다. 그런 환자라면은 젊은 사람보다는 경험이 많은 나이 든 사람이 더 좋을 거예요. 마침 좋은 간호사가 있으니까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요금과 조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듣고 사치코는 마침내 결심했다. 보내달라고 말했던 것이다. 2층으로 올라가니 남편은 눈을 감고 있었다. 움푹한 눈 언저리가 피로로 꺼져 앉아 있었다. 2시간이나 차를 탄 결과가 당장 나타난 것 같아서 사치코는 가슴이 뜨끔했다. 역시 무리하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었다. 또 한 번 후회를 되씹었다.
남편은 어렴풋이 눈을 뜨며 사치코를 보고 웃었다. 기분 좋게 깜빡 잠들었네. 그러며 여기 앉아 하는 표정으로 재촉했다. 저 피곤하지 않으세요? 사치코는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남편의 따뜻한 손목을 어루만졌다. 괜찮아. 남편은 말하고 입술을 어떤 형태로 만들었다. 그것은 2년 만이었다. 사치코는 얼굴 위로 덮었다. 희미한 입냄새가 그녀의 입술을 열고 따스하게 흘러들었다. 남편은 입을 움직이며 아내의 입술을 빨았다. 남편의 열띤 손길이 사치코의 몸을 이불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몸을 뒤로 물렸다. 안 돼요. 벌써 그런 짓을 하시면 못 쓴다고요. 남편은 약하게 웃었지만 눈은 찐득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요양소에 계실 때처럼 똑같이 행동해 주세요. 괜히 들떠서 마음을 놓으시면 큰일 날지도 몰라요. 사치코는 타일렀다. 지금 파출 간호사를 부탁했어요. 이제부터는 꼭 간호사가 시키는 대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전부터 봐주시던 세키구치 선생님께 부탁하는 게 좋겠어요. 간호사가 오늘부터 온다고? 네, 곧 올 거예요. 당신이 쾌유될 전망이 보일 때까지 쭉 도와둘 거예요. 남편은 시무룩한 얼굴을 했다. 근데 여보, 왜 그런 얼굴을 하세요? 다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모처럼 당신 얼굴을 보면서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잖아. 또 그런 엉뚱한 말씀을 하시네요. 사치코가 눈을 흘기자 남편은 다시 그녀의 머리에 팔을 감아 귓전에서 낮은 목소리로 어떤 것을 물었다. 사치코는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다. 나한테는 가게 일이 있잖아요. 바빠서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열심히 치료에만 전념해 주세요. 나도 앞날을 위해서 일할 테니까요. 떨어지자 남편은 자기 얼굴 위에 이불을 덮었었다. 부탁한 파출 간호사는 1시간 뒤에 왔다. 사치코와 비슷한 연배의 나이로 보였다. 키가 약간 작고 둥근 눈에 애교가 있었다. 살결이 희어서 젊었을 때는 꽤 예뻤을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은 눈 아래 주름이 지고 머리숱이 적어서 역시 나이만큼의 얼굴이었다. 이 나이가 될 때까지 파출 간호사로 일해야만 되었다면 어떤 환경의 사람일까 하고 사치코는 슬며시 생각해 보았다. 회장의 소개장 같은 것을 내놓고 정중하게 인사했다. 대인 관계가 익숙하지만 초원하지 않은 데에 사치코는 호감을 가졌다. 소개장에 의하면 스보카와 히로코라는 이름이었다. 스보카와 씨는 얼마 동안이나 이런 일을 하셨나요? 사치코는 차를 대접하면서 물었다. 네, 18살 때 면허증을 따서 병원 근무를 하고부터 쭉 해왔어요. 결혼해서 6년쯤 쉬었고요. 스보카와 히로코는 정숙하게 대답했다. 그럼 주인 양반하고는 어머나, 이런 말을 물어서 죄송해요. 아니요,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는 시골 친정에 맡겨두었기 때문에. 그녀는 어디서나 그런 질문을 받는지 별로 거리끼지 않고 대답했다. 그렇군요. 그건 여간 일이 아니겠네요. 사치코는 역시 쓸데없는 말을 물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스보카와 히로코에게는 그런 어두운 그늘은 없었다. 무엇보다도 경험이 오랜 것이 안심이 되었다. 젊은 사람과는 달라서 가정 경험이 있으면 환자의 뒷바라지도 철저할 것이다. 회장이 전화해서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한 것은 틀리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환자는 지금 2층에 누워 있어요. 스보카와 히로코는 알았다고 대답하며 가지고 온 트렁크에서 가운을 꺼내어 재빨리 갈아입었다. 생기찬 동작이었다. 저 여보, 간호사가 오셨어요. 스보카와 씨라는 분이세요. 2층으로 올라가서 미닫이를 열고 들어선 사치코는 남편에게 말했다. 스보카와 히로코는 사치코의 뒤에 앉아 환자에게 인사했다. 남편은 고개를 들어 간호사를 보았다. 스보카와 히로코도 닥계자와 에이지를 보았다. 사치코가 눈치채지 못할 일이 두 사람의 마주친 시선에서 일어났다. 스보카와 히로코는 뒷바라지를 잘하는 간호사였다. 일하는 품에 성의가 괴어 있었다. 그것은 하나하나 처리해가는 동작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동작에는 직업적인 아름다움이 있었다. 익숙한 솜씨가 율동적이었다. 그런데 그저 그것만이 아니었다. 직업적이라는 것은 어딘가 차가움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옆에서 보고 있으면 풍겨진다. 하지만 스보카와 히로코에게는 차가운 면이 없었다. 자기 일처럼 돌보는 그런 성의가 차 있었던 것이다. 또렷한 눈을 움직여 환자를 보살피는데 소홀함이 없었다. 사치코는 이틀이 지나자 그것을 알 수 있었다. 여보, 좋은 간호사를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사치코는 스보카와 히로코가 자리를 떴을 때 남편에게 말했다. 응, 그런가 봐. 남편은 머리를 들어 한쪽 손으로 베개 위치를 고치면서 대답했다. 어쩐지 무관심한 듯한 대답이었다. 아주 잘 됐어요. 계속 쭉 있도록 하시죠. 오히려 사치코 쪽이 적극적이었다. 저 사람한테 맡겨두면 정말 안심이에요. 마음 놓고 가게 일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글쎄. 남편은 나른한 듯이 말했지만 눈은 반짝이고 있었다. 가게 쪽도 중요하긴 하지. 그 덕분으로 나도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열심히 해줘. 나도 누워 있기는 해도 이젠 도와줄 수 있으니까 말이야. 꼭이에요. 가게는 주인이 없으면 역시 안 되는 거니까요. 설사 누워 계시더라도 난 보람을 느껴요. 그때 스보카와 히로코가 돌아왔다. 부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자 눈인사를 하고 머리맡에 물을 가려고 곧장 나가버렸다. 체면을 차리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스보카와 씨는 말이에요. 하고 사치코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망인이래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친정에 맡겨두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어머나, 당신 벌써 알고 계셨어요? 아니, 몰라. 남편은 약간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그런 걸 벌써 캐물었어? 남편은 약간 비난하는 눈치였다. 나도 모르게 물어보고 말았어요. 나중에야 잘못했다고 생각했지만. 근데 지금 고생하고 있나 봐요. 고생하고 있으니까 모든 걸 잘 알아차리는 거고요. 남편은 대견스러운 듯이 눈을 감고 거기에는 맞장구를 치지 않았다. 스보카와 히로코가 물그릇을 가지고 조용히 돌아왔다. 의사 세키구치 씨는 사흘거리로 왕진을 와주었다. 급변하는 병세는 아니었다. 회복될 전망도 멀었다. 의사의 태도에 그것이 엿보였다. 사치코가 물어도 별로 변한 것은 없다고 말하면서 계절이 바뀌어 봄이 되면 좋아지겠죠 하는 힘들어한 대꾸였다. 그러나 요양소에서의 의사의 태도를 보아온 사치코로서는 별다른 실망을 느끼지 않았다. 그 세키구치 의사가 첫 왕진을 왔던 날
2층에서 내려와서 부인, 좋은 간호사를 구하셨네요. 하고 배웅하는 사치코에게 말했다. 그럴까요? 소개소에서 보내온 사람인데요. 사치코는 의사를 쳐다보았다. 우리는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나이가 있는 만큼 경험이 많군요. 그리고 눈치도 빠르고요. 저런 간호사를 옆에 두면 어설픈 의사보다 더 낫습니다. 사치코는 마음 든든하게 여겼다. 그런 사람이라면 언제까지나 있어 주었으면 했다. 일당을 약속했지만 좀 더 살해해도 좋다고 생각했다. 스보카와 히로코는 차분한 편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약간 인상이 다르다. 좀 더 활발하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사치코에 대해서는 말수도 적고 눈을 아래로 내려깔며 공손하게 말을 했다. 저 스보카와 씨, 체면 차리지 마세요. 오래 계셔야 되니까 내 집처럼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사치코는 그녀에게 말했다. 간호사는 머리를 숙여 네 하고 대답했다. 사치코는 조심성이 많은 여자라고 생각하고 좀 더 명랑했으면 좋겠다고 느꼈다. 파견 간호사는 환자의 집을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자연 그렇게 되는 것일까? 하고 생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환자의 간호만 잘해주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그 점으로는 스보카와 히로코는 훌륭했다. 사치코가 언제 2층으로 올라가도 그녀는 환자의 베갯머리에 앉아서 환자의 동정을 늘 지켜보고 있었다. 심심하겠지 하고 사치코는 잡지를 넣어주었는데 그것은 읽은 흔적도 없이 책상 위에 다소곳이 놓여져 있었다. 지금은 기분이 좋으신 모양이에요. 스보카와 히로코는 사치코를 보자 여전히 공손한 말로 보고하고 체온표를 보여주곤 했다. 그러나 그 바로 뒤에는 꼭 자리를 떴다. 조심성 있는 사람이네요. 사치코는 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가 신혼부부도 아닌데 늘 저렇게 자리를 비켜주네요. 이 말에 남편이 웃을 줄 알았는데 남편은 얼굴을 천장으로 돌려 멍한 눈을 하고 있었다. 친절하게 잘 돌봐주지요? 사치코는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다. 응, 불친절한 편은 아니더구만. 남편은 힘없이 말했다. 나보다 더 좋지요? 무심코 말했는데 남편의 눈에 벼랑간 무서운 표정이 떠올랐다. 그 뜻밖의 반응에 사치코는 약간 당황했다. 제가 가게 일을 보면서 짬짬이 돌보기보다도 항상 손이 미쳐서 좋잖아요. 저는 암만 해도 수월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치코는 고쳐 말했다. 왜 그렇게 덧붙이지 않으면 안 됐는지 자신도 몰랐다. 응. 남편의 눈은 그제야 부드러워졌다. 사치코는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남편은 어째서 그런 눈을 했을까 하고 생각했다. 스보카와 히로코가 와서 벌써 4, 5일이 지났었다. 그 4, 5일 동안 남편은 어쩐지 신경질적이 되었다. 사치코를 보는 표정이 조마조마한 것 같았으며 웃음도 없었다. 잘 돌봐준다고 해도 역시 다른 사람을 두었기 때문에 남편의 신경을 날카롭게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가게 일은 바빴다. 전화로 주문이 들어오고 기장을 해야 하고 견적할 것이 있다. 인쇄의 진행 상태, 늦어진 변명, 인쇄된 물건을 급사를 시켜 보낸다. 재료상에 지불할 어음의 할인, 거래선 방문과 수금, 그리고 항의를 듣고 재인쇄, 교정. 그러다가 외판원인 미야케가 돌아오면 견적의 상의 등 잠시도 사치코는 손을 뗄 수가 없었다. 사치코는 별로 2층으로 올라갈 짬이 없었다. 그것은 믿을 수 있는 전속 간호사를 두어서
안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도 까다로운 견적이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남편한테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계단에 발을 걸칠 때마다 사치코는 얼른 올라갈 수 없는 주저하는 마음이 생겼다. 까닭 모를 일이다. 간호사라기보다 한 여자가 2층에서 남편과 단둘이 마주보고 있다는 의식이 갑자기 생긴 것이다. 어째서 여자를 의식해야 하는가? 사치코는 일부러 계단을 소리나게 밟아 천천히 올라갔다. 작은 공장이기는 하지만 인쇄기의 기계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발소리를 일부러 크게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애당초 공연한 짓이었다. 미닫이를 열면 대개 남편과 히로코는 들어온 사치코에게 똑같이 눈을 돌렸다. 사치코 쪽이 어쩐지 어색해져서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 순간 자기가 타인이라는 착각을 일으켰다. 밤이 되면 병실과의 사이에 낀 미닫이를 열어놓고 사치코와 스보카와 히로코가 한 방에서 잤다. 교대로 밤을 새우며 돌봐야 할 그럴 병세도 아니기 때문에 문지방 옆에 스보카와 히로코가 눕고 다음에 사치코가 누웠다. 스보카와 히로코 쪽이 에이지에게 더 가까웠다. 그것은 간호사라 하는 수 없었다. 아내의 위치보다도 간호사 쪽이 환자 본위로는 중요했다. 밤중에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태세가 필요했던 것이다. 사실 스보카와 히로코는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에이지가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하면 벌떡 일어나서 할 일을 했다. 이부자리 밑으로 변기를 집어넣어서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는 일도 있고 등을 쓰다듬어 주거나 약을 먹이는 일도 있었다. 사치코는 가끔씩 눈을 뜨고 그것을 보았다. 낮 사이의 피로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은 드물었다. 그것은 간호사가 할 일이다. 그러나 아내의 임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간호사가 아내가 할 일의 절반을 빼앗고 있었다. 어쩌면 그 이상인지도 모른다. 사치코는 알면서도 일어날 수가 없었다. 남편과 간호사와의 그때의 대화는 극히 짧고 사무적이며 또한 낮은 목소리였다. 한쪽은 환자의 명령이고 한쪽은 그 대답이었다. 그러나 잠이 깬 사치코의 귀에는 몹시 비밀스럽게 들리기만 했다.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행해지는 그 전후의 낮은 음성을 쉽게 연상케 하는 것이었다. 그러고 보면 남편은 요즘 사치코에게 조금도 입술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좀 더 잦아도 좋을 일이었다. 사치코가 남편 앞에 있을 때는 스보카와 히로코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뭔가 일을 만들어서 자리를 떴으니 남편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었다. 2년 동안 요양소 생활을 한 남편은 쇠약한 몸이라고는 하지만 좀 더 심하게 아내의 피부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 아닐까. 당장 요양소에서 데리고 온 그날만 하더라도 남편의 손은 아내의 냄새를 찾으려고 했었다. 남편은 요즘 사치코하고만 있어도 천연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사치코가 충동적으로 남편의 머리를 안고 입술을 눌러대도 멀어져 오는 것을 하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정도의 열의밖에는 없었다. 때로는 귀찮은 듯이 혹은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이 얼굴을 저었다. 그러지 마 하고 나무라듯이 말하기도 했다. 그런 때에 그의 눈빛에는 전과 같은 끈끈한 빛은 없었다. 물론 사치코의 얼굴을 붉히게 하는 질문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사치코와 단둘이 서 있으면 왠지 침착하지를 못했다. 그것이
이상한 조바심과 뒤섞였다. 남편은 대체 무엇을 거리끼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 그것은 거리끼고 있다는 표현이 타당할 것 같았다. 그렇다면 대상은 간호사밖에는 없는 것이다. 물론 그녀는 남이 틀림없지만 남편은 부당하게 너무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것도 환자의 날카로운 신경 탓이라고 여겨졌다. 사치코는 일에 대한 상의를 하러 가도 에이지가 전혀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눈치챘다. 그토록 거기에 열의를 보이고 즐거운 얼굴을 한 그가 아니었던가. 견적이나 은행일 같은 것을 이야기하러 2층으로 올라가도 남편은 건성으로 들을 뿐이었다. 그러고는 그건 당신이 적당히 처리해 하고 대답했었다. 적극적인 표정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신명나게 용건을 가지고 왔던 사치코는 어찌할 줄을 몰랐다. 아직도 도무지 기력이 나질 않아. 머리도 멍해. 하고 남편은 아내의 물음에 그 이유를 말했다. 요양소에서 나올 때는 정말이지 좀 더 기운이 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신통치 못해. 그런데 여보, 요양소에서 돌아오신 날은 인쇄기에 기계 소리를 들으니까 기운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사치코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기계 소음은 여전히 아래층에서 울리고 있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머리가 무겁기 때문인지 지금은 그 소리가 귀에 거슬릴 정도야. 그렇다면 또 요양소로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하고 사치코는 말하려다가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 사치코는 가슴이 답답해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이 허전함의 원인은 분명하지 않다. 스보카와 히로코가 엇갈려 2층으로 올라갔다. 약간 아래를 내려다보는 언제나 정숙한 모습이다. 사치코는 그녀를 힐끔 보고는 움직이고 있는 기계 옆으로 돌아갔다. 원인은 그녀 때문일까? 직감은 흐릿하게 형태가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고작 일주일 전에 온 중년의 파견 간호사다. 직감과 연결되는 불안한 선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남편과 스보카와 히로코의 이 두 사람만의 대화를 들어본 일은 없었다. 사치코가 듣고 있는 것은 그녀 자신이 연관되어 있을 때뿐이었다. 환자와 간호사와의 사무적인 무미건조한 짧은 대화뿐이다. 그것은 단둘만의 대화는 아니다. 좀 더 길고 웃음이 섞인 대화를 하지 못했다. 그것을 들었더라면 이런 동요는 없었을 것이다. 혹시 그녀가 없는 사이에 남편과 히로코는 은밀한 대화를 교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상상되었다. 스보카와 히로코는 여전히 애교 있는 둥근 눈으로 사치코에게 공손한 말을 썼다. 경어는 언제까지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자기는 파출 간호사로서 고용주에 대한 관계를 납득하고 있는 태도였다. 죽은 남편의 아이를 친정에 맡겨놓고 그 양육비와 저축에 전념하고 있는 여자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머리숱이 적고 눈 언저리의 잔주름에 고생한 흔적이 있었다. 사치코는 그녀와 마주 대하고 있을 때만은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사치코는 간호사가 자기 곁을 떠나 아래를 내려다보며 2층으로 올라가면 다시 이상하게도 침착성을 잃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불안을 안겨줄 만한 아무것도 스보카와 히로코는 그 용모나 육체나 연령에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사치코에게 동요가 생기는 것은 대체 무엇 때문일까? 어쩌면 2층이라는데 잘못이 있을까? 남편의 병실에 스보카와 히로코가 혼자 있기 때문일까? 그런데 그것은 간호사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미닫이로 차단된 2층 방에 남편과 그녀만을 밀폐하고 사치코 자신은 아래층에 격리된 공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일까? 그것은 아마도 사치코가 스보카와 히로코에게 간호사라기보다도 여자로서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거기에 이르자 또다시 막연한 직감으로 되돌아갔다. 어느 날 밤, 사치코는 밤중에 눈을 떴다. 병실에는 언제나 희미한 전등이 켜져 있었다. 그 희미한 광선 밑에서 남편과 스보카와 히로코가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었다. 사치코는 가슴이 뜨끔했다. 빠른 심장의 속도가 온몸에 퍼졌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까 평소와 같이 간호사가 남편에게 불려서 용변을 끝내주고 뒤에 앉아 등을 주무르고 있는 것이었다. 사치코를 놀라게 한 것은 빨간 빛깔이었다. 간호사가 흰 가운 위에 걸친 것이었다. 어두운 광선 밑에서는 그것이 긴 속옷처럼 보였던 것이다. 아니, 그렇다 손치더라도 좀 더 밝은 등불 밑에서는 그 빛깔은 연령에 어울리게 수수한 것임에 틀림없다. 새벽녘의 냉기에는 가운만으로는 추울 것이 뻔하다. 하오리를 걸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은 해도 사치코의 놀라움은 지워지지 않고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귓전에 남편과 히로코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말소리는 분명치 않고 단어도 들을 수가 없었다. 말할 때마다 혀가 끈끈한 소리를 냈다. 사치코는 귀를 가리고 싶었다. 낮 사이에 사치코 앞에 놓여진 남편과 히로코는 여전히 자택 요양 환자와 전속 간호사였다. 말은 짧고 역시 사무적이었다. 두 사람은 시선도 마주치지 않았다. 밝은 햇빛이 들어오는 방에는 밤중에 어두컴컴하고 은밀한 분위기는 흔적도 없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환자와 간호사로서 국한을 시킨다면 이상할 것은 없었다. 병실 속의 두 사람, 밤중에 간호,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상한 것은 사치코의 신경인지도 몰랐다. 그런데도 이상했다. 어째서 이런 의혹이 생길까? 스보카와 히로코는 그다지 미인도 아니고 젊지도 않고 또한 이 집에 와서 기껏 열흘 남짓밖에 되지 않았던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단시일에 남녀의 마음이 맺어질 수 있을까? 그러나 사치코 앞에 있는 두 사람은 너무도 천연스러웠다. 감정이 없었다. 사치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마음속에서 점점 확대시키는 것은 그 뒤쪽에 있는 공백이다. 그녀가 없을 때의 남편과 히로코의 속삭임과 동작이었다. 스보카와 히로코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여전히 충실하고 사치코에게 공손했다. 그녀가 10수일 전에 처음으로 여기로 소개장을 가지고 나타났을 때와 똑같았던 것이다. 조심스럽고 말이 적었다. 그리고 사치코가 남편 앞에 앉을 때는 역시 살며시 일어서서 그 자리를 떴다. 사치코는 탐색해볼 도리가 없었다. 얼토당토하는 투기심에 발버둥 치는 것 같았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이 의식은 빗나간 화살은 아닌 것 같았다. 어딘가에서 반응을 느낀 것이다. 어딘가에. 그것은 여전히 형태는 없는 것이었다. 남편한테로 가는 것이 사치코는 점점 무서워졌다. 응당 남편과 상의할 일이 있어도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망설였다. 뭔가 위압 같은 것을 2층에서 느꼈다. 이상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열풍처럼 계단에서 불어내린다. 그녀는 남편의 볼일을 거의 묵살해버렸다.
뜬모를 인내였다. 남편의 2층 병실로 가는 것은 사치코 외에도 의사인 세키구치 씨와 외판원인 미야케 씨가 있었다. 사치코는 2층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태도에 특별한 징후가 없나 하고 살펴보았다. 사치코는 세키구치 씨의 진찰 때는 일부러 2층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는 것이 의사가 병실의 공기를 느끼는데 예민할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세키구치 씨는 2층에서 내려와 구두를 신을 때까지 별다른 낌새는 없었다. 입에서도 병세 관한 것 외에는 다른 말은 나오지 않았다. 사흘에 한 번씩 오지만 언제나 똑같았다. 사치코는 안심과 동시에 개운치도 않았다. 그런데 그 세키구치 씨가 어느 날 와서 꼭 한 번 이런 말을 했었다. 주인 양반은 점점 기운을 차리시네요. 어머나, 그래요? 다행이네요. 사치코는 저도 모르게 눈을 크게 떴다. 아니요, 병세는 별로 달라진 것은 없는데 마음이 퍽 생기찬 것 같아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약보다는 정신적인 것이 퍽 다르거든요. 사치코는 모르는 사실을 들었다고 생각했다. 사치코가 알고 있는 남편은 언제나 서글픈 얼굴로 베개를 베고 있었다. 시무룩하고 웃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무슨 말을 해도 건성으로 대꾸했다. 쾌활한 구석은 조금도 없었다. 그렇다면 의사에게 보이는 얼굴과 자기에게 돌리는 얼굴은 다른 것일까? 아니, 남편이 일부러 의사에게 그렇게 했을 리는 없었다. 남편이 그런 상태인 때를 어쩌다가 의사가 목격했을 것이다. 사치코는 세키구치 씨의 말 한마디에서 자기가 없을 때의 남편의 어떤 모습을 본성 싶었다. 남편이 스보카와 히로코를 곁에 앉혀놓고 기쁜 듯이 이야기하며 웃고 있는 광경이 상상에 떠올랐다. 외판원 미야케는 의사에 비하면 에이즈를 접촉하는 도수가 빈번했다. 매일 한 번이나 두 번은 일 때문에 이야기하러 갔다. 뭔가를 느끼는 것은 미야케 쪽이 훨씬 더 가능했다. 그러나 오사카 사투리를 쓰는 이 외판원은 수다스러우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언급하지 않는 것은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일까? 암만 해도 그렇게는 짐작되지 않았다. 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치코에게는 잠자코 있는 것 같았다. 의외로 직공들에게는 슬며시 알려준 것이 아닐까. 자기만이 들리지 않는 목소리에 쌓여 있는 것 같았다. 사치코는 예민해지는 신경을 어찌할 수 없었다.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았다. 2층의 압박에서 해방되고 싶었다. 그런데 그걸 말할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어느 날 꼭 남편과 상의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생겼다. 손님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미룰 수가 없었던 것이다. 사치코는 2층으로 발을 울리며 올라갔다. 저항하는 것을 밀어젖히는 기분이었다. 계단을 다 올라가자 스보카와 히로코가 당황해서 미닫이를 열고 나왔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치코에게 살짝 인사하듯이 머리 숙여 계단 아래로 빠져나갔다. 사치코는 얼굴을 숙인 스보카와 히로코의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사치코는 간호사가 아래로 빠져나간 뒤에 비로소 심하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한참 동안 거기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지금 당장 남편 곁으로 가면 남편의 뺨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지 않을까. 그 두려움 때문이었다. 스보카와 히로코의 뺨에 반짝이고 있던 눈물이 지금까지의 정체 모를 막연한 목마름을 급속히 응고시켰다. 사치코의 눈앞에 형태가 없었던 것이 뚜렷한 형태로 나타났다. 추상이 한 줄기의 눈물을 본 것으로 현실적으로
후상화되었다. 사치코는 결심하고 일어섰다. 남편은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잠들지 않은 것을 사치코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눈꼬리에 눈물 자국은 없었다. 급히 씻었을까? 눈시울이 불그레했다. 남편은 잠든 신용을 했지만 표정은 굳어져 있었다. 사치코가 거기 있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며 동요를 누르고 있는 것이었다. 사치코는 앉아서 저 여보 하고 불렀다. 남편은 두 번째 낮은 목소리로 어렴풋이 눈을 떴다. 눈이 부신 모양이었다. 저 스보카와 씨는 이제 돌려보내려고요. 의외로 평소와 똑같은 음성이 나왔다. 다른 간호사를 부를게요. 그때 남편의 입술이 약간 경련하는 것 같았다. 그 밖에는 여느 때와 똑같은 조용한 표정으로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 좋아, 당신 마음대로 해요. 남편은 권태롭게 대답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단념하고 내던지는 것 같은 자포자기한 태도로 보였다. 어디까지나 아내 앞에서 은폐하려는 것 같이도 보였다. 계단을 내려서자 엇갈려서 스보카와 히로코가 올라오려는 참이었다. 평소대로의 습관이다. 사치코는 스보카와 씨 하고 불렀다. 스보카와 히로코는 네 하고 대답하면서 사치코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뺨에는 벌써 눈물 자국은 없었다. 사치코는 그녀를 방으로 불러들였다. 단둘이서 대하자 스보카와 히로코는 어깨를 움츠리고 머리를 약간 숙였다. 적은 머리숱이었다. 저 좀 사정이 생겨서 오늘부터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신세를 많이 졌네요. 사치코는 말하면서도 자기 얼굴이 경련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 스보카와 히로코의 어깨가 약간 떨고 있는 성 싶었지만 분명하지는 않았다. 스보카와 히로코는 두 손을 다다미 위에 가지런히 해서 머리를 숙였다. 그것은 승낙의 표시였다. 제가 부족해서 뒷바라지를 잘하지 못했네요.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느 집에 가나 그렇게 인사하는 모양이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저 죄송하지만 내일 낮까지만 있게 해주세요. 뒤처리할 일도 있으니까 내일 낮까지 주인 양반의 뒷바라지를 시켜주세요. 내일 제 급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단호한 말투였다. 고개를 숙이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입술을 깨물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내일치의 급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사치코의 마음에 언제까지나 남아 있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승낙했다. 그날 밤 그녀는 스보카와 히로코와 여느 때와 똑같이 함께 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날 점심때가 되어도 스보카와 히로코는 2층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아래층에서 일에 쫓기고 있던 사치코는 마음이 뒤숭숭하면서도 2층을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다. 아니, 정확하게는 두려움이 그녀의 발을 움츠리게 했다. 2층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기계가 종이에 인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에 가려서 아무 소리도 들릴 까닭이 없는데도 사치코는 귀에 신경을 집중시켰다. 손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고 마음은 거기에 없었다. 어떤 이해감이 기어이 사치코를 몰아세웠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닫힌 미닫이 앞에서 사치코는 숨을 들이켜고 귀를 기울였다. 무릎이 떨렸다. 그러나 이 벽은 반드시 돌파해야만 했다. 미닫이를 활짝 열었다. 남자와 여자가 이불을 덮어쓰고 누워 있었다.
몸가짐이 올바른 꼴은 아니었다. 덮은 이불은 헝클어져 있었다. 그것은 그대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생각했던 그대로가 솔직하게 현실로 되어 있었다. 너무도 솔직했다. 사치코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다.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러면서도 흥분되지 않고 일어나야 할 일이 응당 일어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을 착각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사치코는 이불자락을 들쳐서 남편과 스보카와 히로코가 얼굴을 맞대고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남편은 움푹하게 살이 빠진 눈을 감았으며 스보카와 히로코는 또렷또렷한 눈을 감고 있었다. 눈가의 잔주름은 그대로였다. 두 사람의 입에서는 거품이 나와서 요 위에 흘러 있었다. 남편의 긴 모발은 헝클어지고 스보카와 히로코는 수치 적은 머리카락을 두세 올 뺨에 붙이고 있었다. 사치코는 이불자락을 본래대로 고쳐놓고 한참 동안 거기에 앉아 있었다. 아래층에서는 기계 소리가 나고 있었다. 이런 때에 작업 순번이 이것저것 떠오르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베갯머리에는 큰 수면제병이 텅 빈 채 2개 뒹굴고 있었다. 남편은 사치코한테서 갑자기 도망쳤다. 데리고 간 것은 스보카와 히로코였다. 이 키가 작은 중년의 파출 간호사가 이 집에 와서 고작 1달도 채 못 돼서 남편을 가로챈 것이다. 그동안의 계산은 전혀 표시되지 않았다. 결과만 껑충 뛴 것이다. 사치코는 요 밑에서 하얀 봉투 끝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 사치코는 손을 뻗쳤다. 그것은 직감대로 유서였다. 유서는 2통이었는데 남편의 것과 스보카와 히로코의 것이 겹쳐 있었다. 사치코는 남편의 유서 겉봉을 찢었다. 침착한 글씨는 아니었다. 별안간 이런 결과가 돼서 사과할 말이 없구려. 오랫동안의 당신 친절만은 결코 잊지 않겠소.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으니까 그것만 쓰고 약을 먹을까 했었소. 하지만 자초지종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에 간단하게 쓴 거요. 상세한 것을 쓰게 되면 당신한테는 고통일 테니까. 스보카와 히로코는 내가 당신을 알기 전에 애인이었어. 사정이 있어서 결혼할 수 없었지. 그 경위의 설명은 생략하겠소. 아무튼 그녀와 헤어져서 나는 당신하고 결혼을 했고 그녀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소. 그 후 16, 7년 동안 서로 소식이 없었어. 히로코가 느닷없이 전속 간호사로서 이 방에 나타났을 때 나는 기겁을 했소. 그녀도 숨이 막힐 만큼 놀랐다고 말했소.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것을 당신한테는 눈치채이지 않았소. 그것이 우리들이 이렇게 될 운명의 실말이었소. 그 뒤의 일은 쓸 필요도 없겠지. 당신은 민감하게 눈치챈 것 같으니까.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아내의 직감은 예리하다는 것을 알았소. 히로코는 불행한 인생을 걸어왔어. 내 몸이 이미 회복될 가망이 없는 것도 잘 알고 있어. 동정이 거기서부터 서로를 밀착해 했다고 하면 속된 말 같지만 전에 결혼 못했던 애정이 다시 불타기 시작한 것이오. 하지만 이것은 현실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지. 당신의 존재, 환경, 또 그 밖에 번거로운 사정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야. 요행이 나나 히로코는 살기보다는 죽는 쪽이 더 알맞는 처지들이었어. 그래서 사다코는 유서를 거기까지 읽고 내던졌다. 스보카와 히로코의 유서는 읽을 필요조차 없었다. 그것을 써놓은 두 사람은 그녀의 옆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다. 사치코는 외톨이로 남았다. 아내는 완전히 밀어젖히고 남편은 몰래 약탈자에게 끌려갔다. 말할 수 없는 고독감이 사치코의 내부에서 치솟았다. 몸이 붕 떠서 떠내려갈 것 같았다. 오랫동안 손을 짚고 그녀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이 단시일에 맺어온 이유는 이것으로 분명해졌다. 옛날의 애정이 되살아났다고 했다. 그러나 사치코에게는 아랑곳 없는 일이었다. 아득히 모를 때의 일이다. 4, 5일 전부터 그런 정사가 시작되었다고 쓰여져 있다 해도 마찬가지였다. 따돌림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기 있다. 세상의 비웃음과 연민과 막연한 비난이 그녀에게 집중될 것이다. 물론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부당하게도 세상은 남은 사람에게 무자비하게 그것을 가하는 것이다. 사치코는 자기 몸이 아래로 끌려드는 것을 느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경멸과 동정을 받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죽은 사람이 패자라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 거짓말이다. 상처 입은 것은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불합리하지만 실제로 그렇다. 세상은 패자에게는 가차 없는 법이다. 사치코는 조용히 유서를 찢어서 화로 속에 집어넣고 불을 붙였다. 유서는 몇 번이나 찢어서 하나씩 태웠다. 불은 그때마다 불길이 솟아오르며 세차게 탔다. 마지막 불이 가라앉아 흰 종이 부분은 죄다 시커먼 재가 되었다. 쟤는 자그마한 공기의 진동에도 흔들려서 날아오를 것 같았다. 그런 다음 그녀는 이불 속에서 스보카와 히로코의 몸을 빼내서 안으려고 했지만 무거워서 질질 끌다시피 해서 떨어진 곳으로 옮겨 눕혔다. 옷에 주름을 펴고 가슴에 손을 얹어 주었다. 드디어 남편 옆자리가 비었다. 그곳이야말로 사치코의 자리였다. 거기에 사치코가 누웠을 때 그녀는 비로소 약탈자로부터 남편을 되찾은 것이었다. 스보카와 히로코는 단순한 동반자로 비워나고 사치코가 승리를 차지한 것이었다. 사치코는 편지지에 새롭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상대방은 양자로 정했지만 현재는 아직 자기 집에서 고교에 다니고 있는 조카의 어머니, 즉 언니한테 보내는 편지였다. 남편의 병은 완쾌될 가망성이 없어요. 남편은 절망해서 살아갈 기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언니, 저는 남편과 함께 어디까지라도 갈 겁니다. 남편에게서 떨어진 나란 존재는 없는 것이죠. 제멋대로의 행동을 용서해 주세요. 간호사인 스보카와 씨가 함께 죽겠다고 합니다. 저는 한사코 말렸습니다마는 끝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사정이 있겠죠. 스보카와 씨의 일만이 저의 마음에 걸립니다. 사치코는 글을 엮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비로소 짐작할 수 있었다. 어떠한 속임수도 그 사랑을 위해서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디까지나 남편에게 밀착되기 위해서는. 사치코는 옷장을 열고 남편의 불면증 때문에 준비해 두었던 큰 수면제 병을 꺼냈다. 남편이 그녀의 자리를 옆에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다. 스보카와 히로코는 남편인 다케자와 에이지를 가로챘다. 사키코는 지금 그것을 되찾은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약탈자는 사치코인지도 모른다. 물론 약을 죄다 털어넣은 사치코에게 그런 회의는 없었다.